네, 안녕하세요. 제키의 주식단타 채널입니다. 자, 8월 20일인데요. 아침인데, 참, 시장이 정말 정처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종목이 50개에서 60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이더라고요. 자, 이런 장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가만히 있어야 정답이죠. 자, 이 코스피 지금 일봉 차트인데 좀 심해요, 지금. 네. 이평선의 어떤 지지 저항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다 무시해요. 5일선 뭐 이런 거 또 없어요, 이제는. 이런 상황인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5일선 물고 있긴 한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금요일이고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죠. 분봉으로 보시면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요런 라인을 한번 찍을런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요런 데까지 재수없으면 힘이 없다면 내려와 버리겠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네. 전에 이렇게 등락이 있을 때 보면 정말 이 최하 지지점이 여기 3000포인트를 깨고 살짝 깨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올 것인가 참 머리가 아픕니다. 웬만히 들고 있는 종목은 정리를 했는데 오랫동안 들고 있는 종목들 이럴 때 더 내려가죠. 정리할 수가 없는 정도로 내려가 버리죠.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은 매매 종목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리고 있었던 이그젝스에 대한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도 이그젝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그젝스의 어떤 공시 분석을 한 번 더 해야 될 시점이 됐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그젝스의 공시에 대한 어떤 마지막 절차가 끝났죠. 8월 19일 날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사항, 잔금 날짜가 8월 19일이었는데 8월 18일 날 잔금이 치러지면서 어떤 그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어떤 공시에 대한 과정이 지금 끝난 상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그젝스에 대해서 한번 공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의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공시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와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앞으로의 어떤 목표라든지 흘러가는 어떤 그림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또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니까 요거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어떤 목표하고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같이 예상을 드릴 거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그젝스 여기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 먼저 공시 중에 요걸 한번 봐야 돼요. 자, 요거를 먼저 봅시다. 자, 유상증자를 했었죠. 네?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었죠. 제3자 배정으로. 자, 유상증자가 일어났는데 보시면 누구한테 줬냐, 얼마에 줬냐, 이게 중요하죠. 1897원에 얍 글로벌이라는 회사한테 배정 주식수 790만 주를 신주 인수권을 찍어서 3자 배정을 시키죠. 그리고 이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9월 6일이라고 공시를 해놨습니다. 자, 요게
돈으로 치면은 한 140 매덕 돼요. 한 15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자, 요거를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끝났거든요. 자, 잔금 지급일이 19일이었는데 18일날 마지막 J&J 인베스트먼트에서 나머지 자금 300억 정도를 지급을 하면서 이 계약이 끝났고, 여기에서 보실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변경 전후거든요. 얍 글로벌이 양수인으로 들어와 있죠. 이전 최대 주주 변경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계를 보시면 얍 글로벌이라는 양수인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정전 때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이번에 다시 얍 엑스 홀딩스라고 양수인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죠? 280만 주를 3,500원에 3,500원이죠. 이 주당 3,500원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280만 주는 돈으로 치면 약 100억 정도 돼요. 네. 요걸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거 빼먹은 게 있네. 요걸 보시면 유상증자 3자 유상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거 보시죠. 우회 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 없음이라 되어 있죠. 이 유상 제3자 배정으로 일어난 유상증자의 수량 갖고는 우회 상장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 다시 보시면 여기 얍 홀딩스 마지막에 바꿔내면서 요 주식수하고 방금 보신 3자 배정으로 일어난 주식수하고 주식수를 더해가지고 돈으로 따져보면 얘네들이 얍 홀딩스, 그러니까 얍 컴퍼니거든요. 얍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얍 컴퍼니의 자회사가 얍 글로벌입니다. 네. 이거 얍 엑스 홀딩스는 이제 이 상장을 위한 얍 컴퍼니가 이런 식으로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한 어떤 똑같은 이름을 쓰면 안 되니까, 네. 얍 엑스 홀딩스라는 얍 엑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들어온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해봤는데 최대 주주 변경 공시, 이 공시로 들어온 자금이 100억, 유상증자로 들어온 자금이 149억 정도. 그리고 이거를 계산해보면 여기 있죠. JUI 미래 기술 컴퍼니 하고 얍 X하고 둘이 나눠서 들어온 거잖아요. 얘네가 좀 더 있긴 있지만, 자, 그 두 수량을 더해보면 JUI 미래 컴퍼니보다 수량이 더, 돈으로 따지면 50억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얍 X의 최대 주주는 얍 컴퍼니가 되는 거죠. 자, 요것이 바로 이제 우회 상장하는 모습이에요. 얍 컴퍼니가 우회 상장을 하는 모습이에요. 우회 상장이라 하면은 원래는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 거래소에 상장 그 프로세스가 있죠. 그 프로세스에 맞춰 가지고 상장을 하는, 그게 이제 본래 어떤 상장을 시키는 모습인 거고, 우회 상장은 이런 식으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해가지고요, 사실적으로 이 약 컴퍼니가 이 회사가 되는, 코스닥 상장사가 되는, 이런 것 보고 우회 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우회 상장을 성공을 시켰죠 지금. 그거를 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왜냐면 이그젝스의 회사 상황이 어쨌냐 이렇게 보시면, 이걸 한번 잠깐만 보고 갑시다. 기업 분석 여기 보시면, 자, 재무제표 한번 띄워봅시다. 왜 안 뜨니? 자, 보세요. 뭐 이렇게 분석하고 말 것도 없어요. 다 마이너스죠. 적자전환 마이너스죠. 재무제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네. 이런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업종도 약간 비슷하죠. 얍 컴퍼니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업종도 약간 비슷하고, 이런 어떤 우회상장의 어떤 모습을 공시를 그리면서 물량을 잘 쪼개가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양수인에 대한 이름을 바꿔가면서 새로 집어넣고 바꾸면서 잘 이루어진 모습은 잘 된 거죠.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될 게, 우회상장이 성공했다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했고, 살펴봐야 될 공시를 한번 봅시다.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공시들이 막 계속 떠오르니까. 자, 요거 맨 처음에 이제 제일 위에 또 올라와 있는 최대 주주 의무 보유 관련. 자, 보시면 최대 주주 변경 사실이 이제 공시가 됐고, 이 최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수량을 함부로 못 던지게 의무 보유를 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공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간이 1년이에요. 이 1년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애들 보면은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로 바뀔 때는 6개월 했거든. 6개월. 근데 이제 1년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의무 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해야 되었다. 이제 요 전 거를 보면, 기타 상장 안내를 보면, 이제 의무 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관리 및 환기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무 조치를 완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회 상장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대표이사 변경 당연하죠. 이전 이그젝스의 어떤 그 임원진 대표이사가 이제 얍 컴퍼니 쪽의 대표이사로 바뀌어 맞겠죠. 주주청에 뭐 그런 것들을 바꾸자라는 어떤 주주청회를 했을 거고, 상호 변경도 일어나 버렸어요. 얍 X 주식회사로. 실제 모습은 얍 컴퍼니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이거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잘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요게 또 중요해. 보시면 JY 미래 기술 컴퍼니가 지금 얍 X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비중을 가지고 최대 주주로 등극이 돼 있죠. 근데 요놈들이 돈을 어떻게 차입을 했냐? 주식 양수 대금을 카일라스 인베스트먼트에다가 100억을 빌려가지고 이거 대금을 납부를 한 거야.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이거 봐보세요. 탑업인 및 출자증권 양도 결정. 이거 보시면, 자, 이뮤노믹 테라퓨틱이라는 미국 회사에다가 200만 주를 123억 640만 원 아치를 주식 양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제 뭐 이게 이제 주당 단가가 계산해 보면 6천 몇백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양도를 한 거죠. 근데 요 자금 120억이란 자금도 요렇게 만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얍에서 거의 이제 뭐 무자본으로 이런 그 출자증권 양도나, 그죠, 담보 제공 계약 체결을 통해서 거의 무자본으로 지금 이그젝스를 양수를 해버리는 모습을 공시로 나타낸 거죠. 이 두 개의 어떤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공시 분석을 해서 주식의 어떤 흐름을 예측을 하는 것은 100% 예측하는 자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고 뇌피셜입니다. 요거는 분명히 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 새끼가 하는 말이 100% 맞다라고 몰빵을 한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또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좀 대단하죠. 이런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보면은 요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놈들이 있죠. 기업 사냥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이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을 알아봐야 될 게 무엇이냐? 과연 이제 얍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얍이 이그젝스를 양수를 하면서 들어온 평균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 요걸 계산해 보면 벌써 이야기는 다 나왔습니다. 자, 잠깐만요. 요거 이 계약, 주식 양수도 계약에서 들어온 자금은 주당 3,500원에 들어왔죠. 3,500원에 요만큼이 들어왔죠. 285만 7천주. 그리고 유상 증자 3자 배정으로 들어온 가격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에 요만큼이 들어왔죠. 자, 요거를 돈으로 계산을 해서 따져보면 약 얼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개 합치면 250억이에요. 250억이고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얘네들 있죠. JNJ 인베스트먼트. 얘네들이 갖고 있는 JY 미래 기술 컴퍼니. 얘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보다 50억이 많습니다. 많은 상태인 거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얍이 갖고 있는 들어온 평균 일주당 평균 단가는 2,650원 정도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지금 평균 단가는 오늘 기준으로는 지금 얼마인가요? 2,26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상을 찍었을 때 제일 최근 고점은 2,825원이에요. 그러면 얍 입장에서는 일단은 2,650원 자기네들의 평균 단가의 어떤 그 레인지 안에서 주가의 레인지 안에서 주식 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양수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자, 보시면 이 다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얍 입장에서는 평균 단가도 웬만치 맞춰져 들어와져 있어. 물론 3,500원에 들어와져 있는 주식 수가 굉장히 많죠. 절반 정도가 또 있죠. 남아있긴 하죠. 하지만 얍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잘 맞춰져서 들어와져 있는 상태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부터 여기서는 중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중장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얍 컴퍼니에서 이그젝스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평균 단가는 2,650원, 3,500원 사이란 말이야. 자,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그젝스를 인수를 해서 주당 가격 주가를 올려가지고 팔아먹고 나갈 어떤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얍 컴퍼니가 진짜 코스닥 상장사의 어떤 입장으로서 뭔가 크게 사업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정말 더 크게 회사를 만들려는 목적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이 평균 단가 이상으로는 주가를 올리겠죠. 그죠? 어찌됐든 자기들이 이익을 보려면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그젝스를 언급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내피셜을 보였던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때의 어떤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1차, 2차 잔금, 3차 잔금이 치러지는 기간 동안에 대부분이 이제 3,500원에 들어와 있는 계약되어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때문에 이그젝스는 분명히 이그젝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얍 컴퍼니한테 우리 회사, 우리 이그젝스가 주가를 분명 3,500원 이상까지는 보낼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지 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야 얍의 입장에서도 오케이, 너희들 3,500원 이상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럼 분명히 나는 3,500원을 주고 너희한테 투자를 해서 가져가겠다 라는 확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잔금 일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3,500원이라는 어떤 그 인수대금 주당 가격을 까지 주가를 올려주는 모습을 한 번은 보여주겠다,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 안에 3,500원을 찍어주면 우리는 거기서 팔고 나오려는 어떤 전략을 가졌었죠. 그 와중에 2,825원까지는 한번 찔러주는 모습이었고 거의 한 두 번은 찔렀죠. 두세 번 정도 찔렀죠. 그 근처 2,700원, 2,800원까지.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몇 번 했었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중장기적인 관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상호 변경까지 공시가 나와 있는 완벽히 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2,650원이라는 얍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맞춰진 단가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또 보호회수 기간이 또 1년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얍은 바쁠 게 없어요 이제. 그죠? 완벽히 다 돼 있고, 3,500원 이상을 보내는 거는 확실히 맞겠지만은 언제 보낼지는 자기 마음이에요 이제. 그죠? 급할 게 없죠 이제. 어차피 다 끝났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이제는 시간적인 어떤 계산을 해서 언제 얼마를 갈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자, 두 번째 결론은 무엇이냐? 정말 이제 진짜 이제 내부 정보를 알아야 이제 이거를 대응을 할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얍 컴퍼니가 정말 인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인수를 통해 가지고 이그젝스 주가를 한번 빵 띄워. 그래서 3,500원 이상으로 날려요 단기간에. 그래서 그 놈을 다 팔아먹고 이 회사를 날려. 이 기업 상향꾼들이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회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를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내부 정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은, 자, 뉴스를 한번 띄워볼까요? 자, 보시죠. 뉴스가 이렇게 떴죠. 단기적인 관점이 이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얍홀딩스로 매각 절차 완료했고 얍엑스라는 상호로 변경된다. 그리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해였고, 이렇게 해서부터 중요하죠.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이런 어떤 신규 사업도 목적을 추가를 했다. 자, 이런 내용은 굉장히 호재죠. 그리고 이 대표는 뭐 중요하죠. 이런 말들도 어떤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그젝스를 기업을 굉장히 성장을 시킬 것이다 라는 어떤 내용이잖아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거죠. 우회 상장을 했던, 변경 상장을 했던, 신규 상장을 했던 어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분명히 초반에는 이러한 모멘텀으로 움직임이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빅히트나 뭐 이런 애들 봤을 때 그 의무 보유 기간이 해제되기 전에 주가는 움직여요. 왜냐면 해제가 돼버리면 최대 주주의 물량이 쏟아지는 어떤 위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그것을 그 전에 해먹을 사람 다 해먹기 위해서 주가가 막 움직이는 어떤 보통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분명 이런 이유로서 한번 움직일 것이다. 네, 한번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움직일지는 이제는 내부 정보다.
라는 게 단기적인 생각인 거죠.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이 그 공시를 가지고 매매한다는 것이 어렵죠. 참 그냥 장기로 보고 가는 게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시 분석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단타 매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방금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움직임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움직임이 굉장히 흔들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느닷없이 갑자기 치솟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전부 다 스트레스예요. 느닷없이 치솟는다면 그놈을 따라가다가 물릴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흔들어댄다면 흔들어대는 모습에 또 떨릴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많이 있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주식을 대응을 할 때는 좀 스윙 중장기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까지 제 분석을 보시고 이그젝스 이제 얍X에 대한 흐름과 앞으로의 어떤 전망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각자의 어떤 매매 포지션, 매매 스타일에 맞게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분석 영상을 마쳐보겠고요. 26분이나 됐네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